아버님, 어머님,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5세 넘으면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통장에 돈이 이 금액만 넘으면 매달 받던 34만 원이 한순간에 끊겨버립니다. 아니,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금이든 묶여있던 적금이든 상관없이 있는 돈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 돈 잠깐 맡겨놨던 건데요. 이런 설명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받는데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도 단 한 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기초연금 정보, 연금이 끊기는 정확한 기준, 꼭 피해야 할 실수들, 그리고 다시 받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먼저 2025년 최신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올랐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15만 원이나 올랐으니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바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이라면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88만 원의 30%를 추가로 빼서 최종적으로는 13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다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은 없고 예금으로 1억 원 정도 통장에 넣어뒀다고 해봅시다. 정부는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약 26만 6천 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 있으니까 연금 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김순자 할머니는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 못 받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에 살고 계셨는데 소득도 없고 자식 도움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당연히 받을 줄 아셨는데 결과는 탈락.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거였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전세금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박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월 50만 원짜리 월세 수입이 있고 예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있으셨는데 이 둘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배우자 소득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거나 아내가 조그만 임대 수익이 있으면 내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탈락 통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피해는 대부분 몰라서 생긴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수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실수, 가족 계좌에 돈 잠깐 넣었다 빼는 행동입니다. 우리 집 애들한테 잠깐 맡겼다 뺀 건데요. 이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자산 이동으로 인식되고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자녀 명의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연금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보고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돼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소득 없는 척하는 것.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폐업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고급 자동차 보유. 2025년 기준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4%만 적용되지만 고급 자동차는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니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섯 번째 실수, 보험 해약하면서 환급금 수령한 경우.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돼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단위로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일곱 번째 실수,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하는 경우.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여덟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넘기는 행동.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월세 수익이 파악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일단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아홉 번째 실수,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도 모두 살펴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준비, 가구 기준을 이해하세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집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거나 아내가 임대 수입 있어도 모두 가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세요. 최근 5년간의 거래까지 모두 들여다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세 번째 준비, 차량은 한 대,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차량 가액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사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명의 자산을 따져보세요.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거나 찾는다면 이건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실제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금은 쪼개서 분산 관리하세요. 한 통장에 1억 원을 묶어두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월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눠서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면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은 해약보다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갑자기 해약해서 환급금 2,500만 원을 받으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돼 한 달에 대략 80만 원 넘는 소득이 생긴 걸로 계산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크게 잡힙니다. 셋째, 전세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도 고려해보세요.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4%는 연 640만 원. 즉 한 달에 53만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빼서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 소득 인정액이 확 내려갑니다. 넷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담을 활용하세요. 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하거나 차량을 폐차 처리하거나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보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2025년 신청 대상은 1960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금융재산 내역까지 오래된 통장이나 깜빡한 CMA 계좌까지도 잡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면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나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의 위치 크기 시세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은행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공익활동 사업에, 60세 이상은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 활동하면 한 달에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연금과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기준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해 아껴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복잡해서 귀찮아, 이렇게 넘기기엔 기초연금은 매달 수십만 원, 앞으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2025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선정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확인하시고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 적용 확인하세요. 고급 자동차 기준 4천만 원 이상 점검하시고 9가지 실수사항 재검토하세요. 필요시 재산구조 조정하시고 1960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추가 혜택으로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